지면에서 한 개의 물체를 V0의 속력으로 수평 방향에 대해서 C 각으로 던지겠습니다. 공기 현상을 무시하면 물체는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날아가게 되죠. 지면에서 던져서 지면으로 떨어질 경우 C가 45도일 때 가장 멀리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몇 도의 각으로 던졌을 때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이 최대가 되는지 정확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XY 평면상에서 이러한 운동은 X방향 1차 운동과 Y방향 1차 운동 두 개로 분해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초기 속도 벡터를 X성분과 Y성분으로 분해하겠습니다. XY 평면상에 이렇게 놓여 있는 벡터는 이러한 X성분과 이러한 Y성분 두 개로 분해할 수가 있죠. 이 화살표의 길이 초기 속력이 V0인 거 알고 있고 이 각이 C인 걸 알고 있다면 이 화살표의 길이는 V0 코사인 C고 플러스 X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화살표의 길이 V0 사인 C고 플러스 Y방향으로 향하고 있죠. 물체가 포물선 경로를 따라서 날아가는 동안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중력밖에 없습니다. 중력은 마이너스 Y 방향으로만 작용하죠. X 방향으로 무중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 방향의 운동은 속도가 V0 코사인 C로 일정한 등속도 운동입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원점으로 선택하겠습니다. 그러면 임의 순간 t일 때 물체의 위치 x는 V0x에 t를 곱하기만 하면 되죠. 근데 V0x를 V0 코사인 C로 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임의 순간 t일 때 물체의 위치 x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y 방향의 운동은 초기 속도가 V0 사인 C이면서 수직 상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운동이죠. y 방향의 이러한 운동에 있어서 가속도가 마이너스 C로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입니다. 처음에 출발하는 위치를 기준으로 선택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임의 순간 t일 때 물체의 위치 y는 V0y에 t를 곱하고 2분의 1 ayt 제곱을 대버리면 됩니다. V0y를 V0 사인 C로 쓸 수 있고 ay가 마이너스 7이라고 했습니다. 임의 순간 t일 때 물체의 위치 y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은 포물선 경로를 아주 작은 구간들로 이렇게 나눈 다음에 각 구간에 대한 면적을 구해서 다 더해버리면 됩니다. 구간 하나를 선택하겠습니다. 선택한 구간의 폭이 dx고 이 높이가 y라고 하겠습니다. 선택한 구간 하나만 선택한다면 이 구간에 대한 면적은 전체 면적 중에 일부의 면적일 겁니다. 그 면적을 da로 표기하겠습니다. 그럼 면적 da는 dx에 y를 곱하면 되죠. y에 이 녀석 대입하겠습니다. 그리고 x가 이렇게 되니까 dx는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각 구간에 대한 면적을 구해서 싹 다 더해버리면 적분하게 되게 되면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을 정할 수 있을 겁니다. 시간에 대한 적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0초에서부터 공중의 뭐뭐 시간까지 적분해야 되죠. 공기 현상을 무시할 경우 공중에 머문 시간 G분의 2V0 산시다죠. 시간과 상관없는 것들 적분 기호 바깥으로 빼낸 다음에 적분을 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0 대입하게 되면 0 되죠. 공중에 머문 시간을 대입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은 각의 1한 함수입니다.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몇 도의 각으로 던져야 할지 각을 찾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면적을 각 C다에 대해서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사인 제곱 C다를 묶어내겠습니다. 최대값일 때 기울기 0되죠. 이 괄호 안이 0일 때를 찾으면 됩니다. 괄호 안이 0일 때는 사인 제곱 C다가 3 코사인 제곱 C다와 같을 때죠. 여기서 양변을 코사인 제곱 C다로 나눠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젠트 제곱 C다가 3이 되게 되죠. 결국은 포물선 경로 밑에 면적을 최대하기 위해서는 탄젠트 값을 루트 3으로 만들어주는 각으로 던지면 됩니다. 60도일 되겠죠. 그러면 60도를 여기와 여기 대입해서 포물선 경로 밑에 최대 면적을 구해보게 되면 8g 제곱분의 루트 3 V0 4승입니다.